비가 그친 뒤 보름이 넘게 지났지만 피해 지역의 복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손님이 줄어든 전통시장이 직접 온라인 판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지역 특산물도 이른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온라인 생방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포장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서는 발열 체크 등 출입자 관리도 병행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의 이슈를 알아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원주권 이슈로는 여전히 코로나19와 감염 확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유례 없이 긴장마에 9월에 발생했던 두 번의 태풍까지 춘천에도 산사태와 유실 같은 비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피해 지역에 대한 응급복구가 마무리됐는데 여전히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이 없는가 하면 자전거 도로 난간은 유실된 채 보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산사태로 산 일부가 붉은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그 아래 인도에는 시민들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다닙니다. 춘천 도심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건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달 6일. 많은 비로 집안이 약해져 덮어놓은 그물을 뚫고 도로로 쏟아진 겁니다. 산사태가 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춘천시가 조치한 건 도로로 쓸려 내려온 흙을 치우고 도로 한 차선을 막아놓은 게 전부입니다. 문제는 위험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같이 무방비로 방치된 곳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춘천 강촌부터 경기도 가평을 잇는 북한강길 자전거 도로입니다. 이곳 모든 구간이 이번 집중호우에 모두 물에 잠겼었는데 물이 빠진 지 15일 정도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난간이 유실된 채 방치돼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약 5km 구간 중 난간이 유실된 지점은 모두 대여섯 곳 정도. 자전거가 넘어지면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실되지 않은 난간도 작은 힘에도 흔들립니다. 나무 쌓인 것도 있고 떠내려온 것도 있고 그리고 난간도 중간중간 빈 데도 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좀 위험한 생각이 좀 들고 표지판도 잘 안 돼 있고 저 오늘 처음 나오는 길인데 생각보다 위험한 데가 좀 있네요. 다리 위 나무판이 떨어져 나가 곳곳에 구멍이 생기면서 지나가던 자전거들이 뛰어넘는 모습은 아슬하기만 합니다. 춘천시가 파악한 공공시설 침수와 유실 등 피해 건수는 170여 건, 복구 추산 비용은 103억 원 수준입니다. 춘천시는 응급복구는 마쳤지만 예산 배분과 설계 등으로 본격적인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설계부터 하고 예산 잔액 갖고 신속하게 복구 공사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그 금액으로 우선 추진을 하고 이제 국비라든가 예비비 추가로 확보가 되면은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전체적인 복구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 복구는 피해 집계와 예산 수립 과정을 거쳐 추석 이후에나 본격 시작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직접 시장에 가는 대신 온라인으로 장 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상황이 이렇자 손님이 줄어든 전통시장이 직접 온라인 판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평창의 한 전통시장. 인적이 없어 조용하던 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가득합니다. 지역 특산물을 온라인 생방송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라이브 커머스 덕분입니다. 판매자들은 실시간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며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합니다. 20개씩 12,000원, 오늘 무료 배송으로 방송 중에만 주문이 가능하시니까요. 꼭 오늘 지금 방송 중에 주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내 전통시장은 거리 두기로 안전을 지키고 추석 특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온라인 직거래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9일까지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주간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손님이 줄어 막막했던 상인들은 상품을 팔 수 있는 소비자층이 더욱 많아질 것이란 기대도 높습니다.
감자를 또 이런 방식으로 판매하는 건 저도 처음이에요. 뭐 경매시장에만 내봤지 소비자한테 직접 저희 생산한 농산물이 간다는 거 어떤 그 루트가 이렇게 개척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난 16일 진행된 태백 황지 자유시장 온라인 판매는 방송 2시간 만에 준비된 상품을 모두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강원도 전통시장 지원센터는 23일까지 11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판매를 통해 1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가 끝나도 저희가 이제 재방송으로 계속 그 강원장터 TV 유튜브 채널에다 올려놓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어제 했던 라이브 커머스도 오늘 이제 구매 의사를 밝히는 연락들이 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에서 2만 원 이상 물건을 사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시장 이용권을 제공해 시장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비대면 방식이 일상화되면서 판로가 막혔던 지역 상인들에게 라이브 커머스가 새로운 기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보다 안전한 영업을 위해 강원랜드가 카지노 임시 휴장을 오늘 10월 6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강원랜드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4시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강원랜드는 정부 대응 수준과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휴장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업계를 활성화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내 최대 여행 플랫폼과 협력해 강원도 상설 전용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플랫폼 메인 화면에 강원도 야놀자라는 전용관이 고정 메뉴로 배치됐습니다. 또한 도내 호텔과 리조트, 펜션 등의 숙박시설과 레저와 액티비티, 전시 등 다양한 여행 관련 콘텐츠를 한눈에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원도는 이와 함께 강원 상품권으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전용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리 지역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언론에 보도된 키워드를 살펴봤는데요. 여전히 코로나19와 감염 확산 등에 대한 언급량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홍승현 기자가 원주권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최근 한 달간 원주권 주요 이슈입니다. 지난달 원주 지역에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크게 늘었죠. 실제 언론 보도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감염증과 같은 코로나19 관련 용어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강원도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이 원주에서 발생한 만큼 원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확진자가 다닌 원주의 한 체조교실에서 12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영유아와 유치원 교사 감염도 잇따랐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행정복지센터가 임시 폐쇄됐고 이전 공공기관은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원주시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원주 지역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원도에 적용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아닌 강화된 2단계 조치를 실시합니다. 12종의 고위험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 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여 집합을 제한합니다. 현장 점검도 강력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최근 강원 지역 코로나19 확산세는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18일 기준 사흘 넘게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건데요. 그러나 단기간에 종식되기 어려운 코로나19 특성상 재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역시 코로나19와 관련된 키워드인데요. 보건소, 진료소, 감염증 등의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원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병상 부족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병실이 없어 환자를 강릉과 춘천으로 이송하거나 심지어 확진자가 집에서 대기하는 사태도 벌어졌는데요. 부족한 병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주시가 경증 환자를 격리해 치료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도입하려다 주민들과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원주시가 신림면 황둔 청소년 수련원을 대상지로 선정했는데 인근 주민들이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농기계로 입구를 봉쇄하는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사흘이 지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철수하고 원주시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갈등은 일단락됐습니다. 우리 주민일동은 치료센터에 들어온 입소자가 형제이고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통 크게 수행하겠으며 다음 키워드입니다. 집중호우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8월부터 9월까지 집중호우에 태풍이 잇따르면서 강원도에는 말 그대로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키워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농산물 그리고 치악산이 있는데요. 계속되는 물폭탄에 치악산 탐방로 접근이 금지됐고 농작물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수확을 앞둔 밭은 물에 잠겨버렸고 애써 키운 농작물은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게 썩기도 했습니다. 태풍 하이선 때 잠긴 강원도 농작물만 520헥타르, 축구장 720여 개 규모에 달합니다. 개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뾰족한 보상 방안도 없어 피해 농민들은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와 관련된 키워드 하나 더 보겠습니다. 평창소방서인데요. 지난 태풍 마이삭으로 평창 진부면에 한 다리가 무너져 내렸는데요. 이 다리가 무너지기 불과 30초 전 위험한 조짐을 알아차린 주민 박광진 씨가 차량 통행을 제지하면서 인명피해를 막아 화제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 박 씨 외에도 5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또 한 번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평창소방서는 빠른 대응으로 사고를 막은 6명의 시민에게 재난대응 민간 유공자 표창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보는 원주권 지역 이슈였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벌초를 하곤 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역 간 이동을 꺼리면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도 벌초 대행 비용을 깎아주는 등 적극 권하는 분위기입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몇 달만 손길이 닿지 않아도 자풀로 뒤덮이는 묘지. 능숙한 솜씨로 풀을 베어내고 주변도 말끔히 정리합니다. 작업이 끝난 봉부는 사진으로 찍어 전송합니다. 조상묘를 관리하기 어려운 자손들을 위한 벌초 대행 서비스입니다. 예전에는 전부 다 자기들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냥 올라오면 서울서 오면은 한 상, 2상 보고 오면 잘 경기가 안 나와요. 요즘은 거기 한 8만 원씩 주고 그러면 자기들 놨다 얘기나 그래 많이 나옵니다. 산림조합에 따르면 벌초 대행 서비스 이용자는 해마다 늘어 최근 5년 사이에만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역 간 이동을 꺼리면서 이달 초 이미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하루에 많을 때 한 15기까지 들어오고 상황이고요. 그래서 추석 이후에도 작업이 될 수 있다, 추석까지 안 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면은 올해 같은 경우 안 모이다 보니까 그냥 추석 이후에도 그냥 해달라 이런 분들이 이제. 지자체들도 올해만큼은 벌초 대행을 권하고 있습니다. 대행 업체들과 협약을 맺어 비용을 깎아주는가 하면 아예 벌초 대행 추진단을 직접 꾸린 곳도 있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벌초를 위한 가족 친지들의 모임이 자칫 코로나19 재확산의 계기가 되는 것을 막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농협, 산림조합 등 흩어져 있는 벌초 대행 접수 창구를 일원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추석 연휴.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에 민족 고유의 벌초 풍습도 바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동해시의회가 18일 각종 의혹이 제기된 망상지구 사업과 관련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에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동해시의회는 망상 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과 면적 축소, 지구 분할 과정에서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또 강원도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밀실 행정을 중단하고 지역사회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